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시민보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역의 대표 감시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감시자들 이 시간을 통해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모펀드에 매각된 경남에너지, 우려와는 달리 요금을 인하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요금이나 속사정을 살펴봤더니 이게 꼼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7월 6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김용우 기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앞서 7월 1일자로 이제 앞으로 1년간 적용될 요금이 산정이 되는데, 예. 경남의 이제 도시가스 소매 요금이 결정이 됐었죠. 그 도내에는 이제 3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는데, 경남에너지가 2.14%가 인하됐고요. 그다음에 경동도시가스가 1.34%, 그리고 GSE가 0.25%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요. 인하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경상남도는 서민의 연료인 도시가스의 그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 감사원이 그 도시가스 공급 비용의 산정 기준 부적정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감사 결과 공급 설비 투자비가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경남의 경우에 24억 한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요금이 인하되면서 이 부분을 인하분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요금 인하라는 표현은 좀 맞는 게 아니라 요금의 정상화시켰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엄밀히 따지면 소비자들이 냈던 돈을 다시금 되돌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요금 인하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환급이나 환불 정도가 적당한 표현이 되겠죠. 정확한 표현이네. 네, 맞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금액을 좀 자세히 따져볼까요? 예. 그 도시가스 요금 이번에 인하하면서 경상남도가 밝히기를 인하 요금 효과 전체 액수가 약 한 37억 원쯤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김 기자님이랑 강세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 한 25억 정도는 잘못 부과된 금액을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즉 환불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한 실질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 총액은 한 10억 정도 네.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37억 이야기하면서 가구당 한 300~400원? 100원에서 한 300원 사이라고 100원, 얘기했는데 300원. 네, 네. 한 3분의 2가 다시 없어지는 거니까 한 30원? 30원에서 한 100원 정도 인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제가 좀 들어도 좀 아쉽습니다. 예. 많이 아쉽고 이 요금을 결정한 시기는 6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사가 내려오는 건 7월 6일이었어요. 그러면 뭐 한 10일 가까이 캡이 있었다고 보면 저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 전에. 예. 어느 정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규정을 만들으라고 감사원에서 지금 내리보냈는데 도에서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24억 7천만 원을 산정을 뺐다는 거거든요. 참 많이 아쉽고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좀 편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주수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도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도시가스 요금은 거의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독과점을 인정해주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매 가격은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하고 소매 가격, 즉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격은 매해 7월 1일 경상남도가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매 가격 결정하기 위해서 3개 업체에 도시가스 예를 들면 소매 가격 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행정에서 이거를 고의로 이랬겠냐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밀실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요. 다시 한번 저희가 공공재의 가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용역도 잘 진행해야 되지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할 것. 그래서 소비자가 이 내용을 보고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는 것, 경상남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아주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경남에너지 한 해 이익이
영업이익률 200억 원, 또 사내유보금 3천억 원대, 대표이사 연봉은 10억 원이 넘는다. 물론 영업을 잘하는 건 좋겠지만 그로 인해서 요금 인하의 여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나 얘기를 했었는데 게다가 지금 말이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그마저도 도민들에게 응당 돌아가야 됐었을 돈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내서는 안 되는 돈인데 저희가 미리 더 낸 거죠. 돈을. 그러니까요. 시설 투자하라고 나눠서 우리가 17만 원으로 내놨는데 시설 투자는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돌려받는 건데 이자 주세요, 이자. 네, 이자까지 주세요. 이자까지 받아야 네, 이자 되는 겁니다. 주세요. 근데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경상남도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네. 공정하게 요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듣고는 또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요금 감시자들에서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본격 논의로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물건 살 때 홈쇼핑 많이 보시죠? 문의 폭주, 마감 임박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혹합니다. 또 인기가 많은 물건이다 싶으면 나도 어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물건을 받아봤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걸 이제 뻥튀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대형 건설업체가 창원의 아파트 분양률을 10배 부풀려서 발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입니다.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주의보가 되겠습니다. 참, 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뻥튀기 주의보로, 아이고. 자, 본격 논의를 들어가 보죠. 창원 월영동에 건설 중인 부영 아파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견본주택도 가보셨을 텐데 분양률을 부풀려서 신고한 사실 때문에 지금 곤혹을 겪고 있다고 해요. 네, 그 부영주택이 그 지난 1월 말에 그 창원시 그 마산 하포구 월영동에서 이제 건설 중인 그 아파트 분양률을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일반 분양분 그 4,298가구 중에 미분양이 43.9%인 2,408가구라고 신고를 했었는데요. 부영이 지난해 9월에 실시했던 그 최초 계약률 신고 때 그 미분양률이 20.5%였는데 이때와 견줘보면 불과 4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한 1,000여 가구가량 감소한 것이죠. 수치로만 보면 되게 분양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또 알고 보니까 이게 뻥튀기 신고였던 건데요. 분양률이 43.9%가 아니라 실제 분양률은 4.1%였는데요. 그러니까 4,298가구 중에 실제 분양 건수는 177가구밖에 되지 않았고요. 무려 10배가 넘게 뻥튀기가 된 것이죠. 실제 분양률은 4.1%. 네. 그러니까 4,300여 가구 중에 177가구만 실제 분양이 됐다. 분양이 된 건데 10배 이상 분양이 됐다라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죠.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터가 바다도 보이고요. 또 주변에 학교도 많고 또 아파트 밀집 지역 아닙니까? 마산 해양신도시 가깝고 좀 이 분양 인기 요인들이 있는데 너무 분양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공급 평양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면적이 우리가 약 34평형이죠. 이게 약 전체 가구의 7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45평형, 53평형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채롭지 않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근 아파트 가격이죠. 인근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개된 시세를 보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84제곱미터는 3억 3,500만 원이고요. 124제곱미터는 4억 5,200만 원, 149제곱미터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평균 분양가가 약 9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이제 뭐 우리 발코니 이런 거 별도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우리 강기태 총장님 특히 분양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양가 외에 좀 다른 이유는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뷰가 좋고 학교가 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좀 외지입니다. 여기가요. 좀 외진 지역이고 더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물량인데요. 지금 작년에 2016년에 경남의 전체 공급 물량 중에 반이 창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량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까지 포함한 창원시에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지금 더해서 2020년까지 이미 건축 승인이 됐거나 또는 사업 승인된 물량이 현재 6만 2천 가구입니다. 이것은 해양 신도시에 있는 가구는 빼고도 6만 2천 가구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소비자가 서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굳이 물건을
급하게 지금 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 분위기 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좀 규제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조금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런 측면들이 예를 들면 청약을 해서 볼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예를 들면 투자심리 감소로 오는 예를 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분양률이 이제 사실 거의 분양률 4%면 거의 엽기죠, 엽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라는 숫자는 엽기 나왔습니다. 예, 뻥튀기를 해도 44%입니다. 우리가 보통 분양률 100% 이래야 되는데 뻥튀기 10배 아, 해도 뻥튀기 해서 100%인데. 아니 보통 뻥튀기는 100%인데 뻥튀기 해도 40%라고 하면 반도 안 돼. 예. 4%는 저는 거의 뭐 이것은 엽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부영에서 부랴부랴 중도급 전액 무이자 더해서 분양 계약금도 10%만 내면 계약할 수 있게 해줬고요. 특히 더해서 빌트인 가전제품 전부 무상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분양에 아주 참담한 실패를 한 거죠. 사실 아파트 분양을 하면 네. 뻥튀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저도 아파트 현장 소장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다 하는데 근데 뻥튀기 사실 이 부영이 예.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니 그 4%를 어디다 내놓고 어느 정도 분양이 좀 되면 부동산에서 덤비듭니다. 그 각각 부동산에서 몇 채씩, 10채씩, 20채씩 이렇게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감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사는 게 없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현재 계약한 177세대에 6월 27일 날 연락을 합니다.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계약 해지를 해라. 자기가 걸어놓은 계약금의 100%를 다시 얹어서 네.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위약금까지. 예. 그래서 제가 이 분양 당시에 이 분양 가격 안내문을 가져왔는데 계약금이 20%였습니다. 20% 가지고 계약이 안 되니까 다시 10%로 다운시킵니다. 10% 시키는데 또 계약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2천만 원 주고도 계약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주고 계약한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한 분들이 3천만 원을 계약금을 걸었으면 위약금을 3천만 원 얹어서 해지를 시켜주고 6천만 원을 걸었으면 6천만 원을 얹어서 해약을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120세대 그러니까 177세대가 분양됐는데 126세대가 그렇게 해서 계약 해지 요청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영 측에다가 이야기를 여쭤보니까 담당 이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계약 해지 건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지를 원하는 계약분들에게 한해서 위약금, 즉 계약금의 플러스 100%를 얹어서 변상하는 거지 전면적으로 안내한 것은 아니다. 전문적으로 다 해지하고 뭐 쉽게 말하자면 임대를 돌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영의 별명을 알겠네요. 이러니까 별명이요? 바로 어영부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게 집 자산에서 첫 번째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 세입자는 엄청 난감했을 텐데 어영부영이었을 텐데 정말요. 그런데 다행히 또 위약금을 10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죠. 그 위약 금액이 추정치가 약 35억 정도 네. 추정을 한답니다. 사실 분양이라는 거는 내 집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정말 이번엔 내 집 마련 해보자 이제 그런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177가구의 입주 예정자들은 결국 지금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되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 분양률을 허위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뭐 안 들킬 줄 알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기 강 총장님이 어영부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는 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아니 이 왜 관리 감독 기관이 없겠습니까? 이 관계 당국이 다 점검을 하고 있죠. 그 국토교통부가 그 전국 아파트의 그 실제 분양률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그 부영주택의 마산 월영동 현장 분양률이 터무니없이 그 뻥튀기가 됐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예. 그래서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또 확인을 또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부영주택의 뻥튀기 신고가 이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40%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얼른 40% 만들려고 했었을 것 어떻게든 같아요. 맞추려고 예, 예, 예. 그러면 거짓말은 아닌 게 되니까 이 빨리 해야지 했는데 결국 안 된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뻥튀기 분양률을 했을 때 이 건설사에게 어떤 처벌, 제재가 들어갑니까? 지금 했던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보면은 미분양 통계 자료는 매월 지군에서 그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얼마만큼 분양됐고 월 단위로 이걸 받아서 주택 통계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 통계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요. 시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료 주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발각이 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행법상도 분양률을 높이더라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 사실 지금 문제인 겁니다. 뭐 알고 보면 법에 구멍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피해가는 것이다. 엄마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명언입니다. 법을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의상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시커먼 의상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시커먼 얘기만 그러니까 하시고.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또 자주 농담삼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분양 계약자들이 이 업체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상대로 소송 거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방법을 들었거든요.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아직 청년으로서 만약에 이 분양률을 뻥튀기 하면은 뭐 또 다른 야기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또 혹시 뭐 의원님? 너무나 많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 자산이 약 한 3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부동산 비중이 약 70%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집, 그게 거의 전 재산인 거죠. 70%의 그럼요. 재산인 그럼요. 거죠. 부동산 예. 공화국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 분양률이 뻥튀기 되면 궁극적으로 건설 사업자가 예를 들면 수익성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뻥튀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뻥튀기 효과로 가수요를 발생시키는 거죠. 가수요를 발생을 시켜서 마치 이 집이 인기가 되게 많아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주식 작전주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전주를 막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막 부풀린 정보, 거짓 정보 막 내가지고 하면 끌어모으죠, 투자자들은. 쫙 끄면 기관이 쫙 챙겨가고 딱 나가고 뒤따라온 개미들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분양률을 좀 뻥튀기 해서 착시 효과를 유도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비자에게 예를 들면 책임이 넘어가는. 사실 요즘 여러분 주변 다녀보시면 마산, 창원, 진해, 뭐 김해, 양산, 진주 이런 큰 대도시마다 신규 아파트 엄청 짓고 있거든요. 걱정해요.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서 야 저기 저기다 누가 들어가 살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왜 내 집은 없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아파트들을 많이 짓다 보면 더군다나 다 자기들 분양 잘 됐다, 뭐 100% 분양이다 광고하는데 다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양.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결국은 미분양 폭탄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가요? 일단 좀 현황을 보면요. 네. 최근 국토교통부가 그 조사한 그 수치가 있는데 올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주택의 그 준공후 미분양분이 전월 대비 5.1% 증가했고요. 네. 이 중에 경남은 401가구에서 655가구로 무려 63.3%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건설 회사에서 이렇게 미분양률을 예를 들면 정확하게 공지를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좀 대단하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드는데요. 우리 아까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매달, 매년도 아니고요, 매달 미분양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분양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미분양률이 많이 늘고 있다, 내지는 줄고 있다, 이런 지표가 건설사나 예를 들면 그 집에 그 소비자에게 집을 살려고 하는 그 소비자들에게 지금 대충 주택이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있구나, 어느 정도 경제 흐름이 있구나라고 주택과 관련된 이런 경제 지표를 읽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허위로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닌 게 좀 문제인 거죠. 특히 미분양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경쟁 건설사도 집을 더 지을 건가 말 것인가 건설 계획을 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관계된 그 시도는 인허가권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은행권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이 미분양률을 매달 발표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좀 입력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사실 정책 당국의 감독이 좀 필요한 사항이에요. 정부 당국과 지자체가. 근데 좀 서로 좀 그 역할을 좀 미루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하고요. 창원시의 주택 정책이 이 시점에서 정말 수요 예측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무분별하게 지금 창원이 걱정이에요. 청사진에만 젖어가지고 무분별하게 좀 공급이 이 지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좀 이 점검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분양률에 거품이 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짓된 거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고. 예. 사실 또 소비자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입주를 하더라도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안 들어서면 편의시설 가동 안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고스란히 이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강제로 제재를 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 분양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 기업, 건설사의 정보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두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양 제도, 이것은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선 분양 제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설사는 대지 소유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대지 거기 집을 짓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 건설 비용과 더해서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분양을 통해서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 모든 비용을 받아서 짓는 그렇죠. 거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몇 년 기간을 통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 이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역시 정동영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전체 사업 공정의 약 한 80%가 진행이 될 때 그때 분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설왕설래 이견은 많습니다. 근데 좀 이제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이 선분양 제도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1977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나 법률은 참 이 시장의 흐름보다 참 못 뒤떨어진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1977년에 왜 선분양 제도를 만들었냐. 그때 주택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어떻게 하면 단시일 내에 끌어올릴까. 건설사에게 좀 빨리 주택을 짓을 수 있도록 많이 예를 들면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단시일 내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1970년대의 제도에서는 필요했던 이 분양 제도가 지금 2017년 지금은 오히려 단점이 더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부과가 되기 때문에 후 분양 제도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 분양 제도로 가면 80%의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투기 세력보다는 실분양자가 실수요자가 예를 들면은 집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수요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요. 더해서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투자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신중하게 이 공급을 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급 과잉을 우리가 염려할 정도니까 이런 공급 과잉에 대해서 투자자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2003년도에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 도입하자는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당시 뭐 현금 보유량이 없는 중소기업체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많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돈 많은 대기업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타 등등 이유가 있었지만은 좀 위야무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후분양 제도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느 일정 부분 우리 정부에서 좀 보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도민들한테 맞춰져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주의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그러면 4,300세대 이르는 월형 부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영건설 전국에서 임대 아파트로 최고 유명한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침체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결국 내년 초에 준공이 된다면 분양 승인 변경을 아마 창원시에 신청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지 않을까. 저는 그 확률이 99.9%다. 4,300 단정을 세대를 지으겠습니다.
자, 공급 과잉이 불러온 분양률 뻥튀기 관행으로 인한 더 이상 피해자가 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 해결에 앞장서야 될 정부와 지자체 앞으로 어떻게 제 역할을 다 하는지 저희 감시자들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